안녕하세요. 사탕고양의 수채화 강의입니다. 오늘은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그림자나 명암을 표현하는 건 아주 많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명암은 어떤 색으로 넣어야 될지 고민이시죠? 보통은 그 색의 어두운 색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을 살짝 칠했다면은 명암으로 어두운 옐로우 오커를 쓰죠. 아니면 약간 진한 노란색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노란색의 명암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서 바로 몇 번 해보라고 하면은 금방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연두색의 밝은 연두색의 어두운 부분을 칠할 때는 진한 초록색을 쓰죠. 이런 거는 굉장히 기본이에요. 전 시간에 알려드린 이제 보색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칼라 휠을 보면서 해야겠죠? 사실 보색을 쓰는 이유는 어두운 색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보색을 만들어 보고 이 색은 물감에 있는 이 색이구나 싶으면 그 색을 바로 쓰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뭔지 보색 쓴다는 것은 약간 어렵고 귀찮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이제 이 빨간색의 보색은 사이언이었죠. 풋살러 블루. 살짝만 섞으면 바로 보색이 만들어져요. 바로 그 색이 어두운 색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색을 또 잘 보면 어두운 빨강이에요. 이 물감에서 어두운 빨강이 없네요. 그렇다면 이제 만들어야겠죠? 약간 파란색을 섞고 보라색을 넣어도 비슷한 색이 만들어지긴 하죠. 자, 하지만 또 이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어두운 색을 넣으면은 약간 뭐랄까? 너무 단조로워요. 너무 단순하고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림을 보면은 전혀 다른 색을 넣었는데 그 색이 마치 어둠처럼 보이는 경우를 보셨죠? 실제로 어두운 색이 밝은 색임에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다시 칼라 휠을 봐야 돼요. 칼라 휠을 보면은 인접색이 있어요. 인접색에서 그 인접색은 같이 칠해도 이게 같은 색으로 인식하는 색들입니다. 노란색에서 저는 그라데이션 할 때 설명해 드렸죠? 노란색. 이거는 이렇게 칠하면 연속된 노란색으로 보여요. 밝은 노란색, 어두운 노란색.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색을 썼는데도 그 색이 어두운 색을 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어두운 색을, 그러니까 어떤 색의 어두운 색, 어떤 인접색이 어두운 색이냐 정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울트라마린, 그러니까 파란색에 가까운 쪽이 그 색의 어두운 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빨간색에 파란색에 가까운 어두운 인접색, 파란색에 가까운 인접색은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에 보라색을 넣으면은 그게 빨간색의 어두운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에 파란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은 애초에 파란색이죠.
이게 단계를 너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색해져요.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바로 옆에 인접한 그러니까 인접 파란색에 가까운 인접한 색을 쓰는 것이 좋고 좀 더 숙달되면은 파란색에 가까운 더 멀리 있는 색을 써도 됩니다. 그건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문제. 노란색이 또 문제예요. 노란색은 어느 쪽으로 가나? 파란색 바로 반대편이 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노란색의 어두운 색은 주황색이 될 수도 있고요. 초록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황색이나 빨간색의 밝은 색이 노란색이고 초록색의 밝은 색이 노란색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란색 금발을 넣을 때 보통 이제 어두운 노란색이나 갈색을 넣는데 초록색으로 이제 음영이나 명암을 넣어도 자연스러워요. 어색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전부 이런 효과에 의해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걸 이용하면은 사실 저는 그냥 생색을 그대로 썼는데요. 약간 어둡게 넣는 쪽이 좋아요. 뭐 빨간색이면 아까 만들어둔 어두운 빨간색을 넣으면은 좀 더 어둡게 보여요. 이건 너무 단계를 건너가서 어색하게 보입니다. 중간에 노란색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레몬을 그렸을 때 여기다 명암은 무슨 색으로 넣어야 될까요? 뭐 아까 설명해 드린 듯이 주황색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노랑 자체가 너무 밝기 때문에 세게 색을 쓰면 안 돼요. 살짝 섞어서 레몬에 명암을 표시해 둡니다. 사실 뭐 다른 그림 도구에서는 회색을 쓰는 일도 있는데요. 그러면 색이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 뭐 수치화뿐만 아니라 유화나 색연필 할 때도 이 방법으로 이제 명암을 표시하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럼 다시 파란색이면 어떻게 하냐? 다른 색은 전부 다 그 파란색에 가까운 인접색을 썼는데 파란색은 인접색을 쓸 수가 없죠. 파란색이 제일 어두운 색이니까요. 아, 맞다.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왜 파란색이 어둡게 인식을 하냐? 그것은 이제 인간이 뇌나 눈이 어두운 걸 파랗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밤 풍경을 그릴 때 이제 파랗게 그리잖아요. 하지만 실제 밤 풍경 색은 갈색이에요. 그 달빛이 갈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그게 갈색이라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두우면 파랗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을 연하게 해서 그림자를 표현하곤 합니다. 뭐 옷, 이거 너무 진하네요. 꽃무늬 같은 것도 파란색으로 주름을 표현하죠. 이게 다 이제 어두우면 파랗다고 느끼는 이제 인간 뇌의 그런 조건 현상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파란색은 어떻게 어두운 색을 표시하냐? 네, 어두운 파란색을 써야 됩니다. 보통 인디고나 페이즈 그레이, 내추럴 틴트를 써요. 자, 그 색이 여기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검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두운 파란색이 바로 만들어져요. 수차에서는 검은색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하죠.
뭐 그것은 생 검은색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검은색이란 것이 너무 강하고 시선을 확 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색들을 죽이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고, 이제 초보자는 다루지 말라, 다루기 힘드니 쓰지 말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생색을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섞어서 쓰면 됩니다. 사실 시중에 파는 내추럴 틴트, 페인트 그레이, 인디고는 전부 검은색이랑 파란색을 섞어서 만든 색이에요. 어떤 검은색과 어떤 파란색을 섞냐에 따라서 또 느낌도 달라지고요. 이것은 검은색이랑 프러시안 블루를 섞은 이제 어두운 파란색이에요. 이거는 검은색이랑 울트라마린을 섞은 어두운 파란색이고요. 검은색이랑 풋살로 블루를 섞은 파란색은 약간 초록빛을 띱니다. 이 색 자체를 이제 어두움이나 그림자로 쓸 수도 있어요. 굉장히 효용이 많은 색이기 때문에 페인트 그레이, 내추럴 틴트, 인디고 셋 중에 한 개는 꼭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항상 이제 검은색과 파란색을 섞어 쓸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또 만약에 검은색도 없다. 그러면 이제 어두운 파란색을 어떻게 만드느냐? 알려드렸죠? 보색을 섞으면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에 노란색을 섞으면은 그냥 어두운 초록색이 나와요.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진 않고요. 파란색과 갈색을 섞어요. 번트 시에나를 섞습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파란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색을 섞을 때도 1대1로 섞으면은 이제 회색이 나오는데요. 밝은 색과 밝은 색을 섞으면은 밝은 회색이 나오고요. 어두운 색과 어두운 색을 섞으면은 어두운 회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검은색을 만들 때는 세피아랑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검은색을 만들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약간 간단한 설명이지만은 이제 이걸 응용해서 앞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단순히 어두운 색을 쓰기보다도 약간 다른 색을 써서 명암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이제 화려하고 좀 안정적이고 예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수채화로 설명해 드렸지만은 색연필이나 유화나 아크릴에도 쓸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컴퓨터 그래픽에서도요. 그 칼라 휠을 항상 얘기하지만은 칼라 휠을 보고 거기서 색채 계획을 잡고 이제 명암은 어떤 색을 넣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을 전부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색 계획표라고 하는데요. 색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색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색으로 명암을 그려야 되나, 명암을 표현해야 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